네, 수고 많으십니다. 임해 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그 전공이 건축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분당 드림의 재건축에 건축적 미를 더한다면 정말 그 좋은 식견으로 좋은 재건축, 통합 재건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특징을 보면 토지의 효율적 활용, 첨단도시 기능의 이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품으면서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집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특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새로운 도시 가보지 않는 길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건축을 전공하신 우리 단장님이 통합 재건축의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30년 이상 제가 건축을 했고 또 분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은 각종 건축 계획에 대해서 제가 뭐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충분히 없을 정도로 제가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새로운 방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와 도시가 개발을 해야 되는 미래 방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모든 단지를 위주로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을 원하고 있고 도시를 개발하고 이렇게 체계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또 제 개인적 입장을 더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중심지 이런 역세권 이런 데는 개발을 하려면 역세권 지역 상업지역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주거지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분당의 미래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재건축과 이런 개발 기존 방식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율을 해서 풀어갈 건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특별 정부개혁을 이제 주민들이 수립할 때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한 미래를 우리 또 꿈꾸고 계시고 그 복합적인 것을 추구하시는데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이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품이라고 우리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께서 네. 지난 2024년에 네. 4월 24일 날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네. 진행되었는데 우리 성남에서 분당에서 한 작년에 진행했던 걸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평가하기는 제가 좀 난처합니다. 저는 굉장히 저는 뭐 의원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원래 굉장히 좀 이런 기존의 도시 어제 최영성 의원님하고 제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공공개발정책관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신도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예,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진정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과 많은 그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그 발표를 하고 사실은 공남도 주민과 소통 부분이 어려워서 공남도 우리가 사실은 헤맸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27일 날 바로 이전 3일 전에 담당 과장도 바꿔버리고 업무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성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날 1기 신도시 선정지구 선정 결과 발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번 5분 발언 때 저는 그 행정의 적극적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설명회와 진정 진행할 때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그 부분들은 이제는 없어야 할 거고요. 지금도 이주단지 제대로 선정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핵심이 이주단지였는데 아직도 이주단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용적률과 기여율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공기여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도 논란을 있고 시정의 여지를 계속 남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 제한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상 물건지에서 이번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2025년 6월에 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이 활동의 영역과 그 영차별 물량 98,700호에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우리가 공포한 24,000호, 그러면 해당 물량은 2025년은 12,000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이거 2025년 6월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정비 계획상에 나와 있는 이제 연차별 물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이제 지난 물량은 지금 다 나와 있고 예. 다 공포되어 있으니까 기본 자료이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겠다고 지금 우리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 영역에 넣었는데 예. 이 들어가는 의미와 그리고 활동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 달라고 지금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그리고 그 저희가 단지를 갖다가 광역으로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7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연계성을 위원회 측에서 함께 평가할 겁니다. 그 부분이 연계가 되도록 하나의 단지를 개발할 때 향후에 개발될 단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이전과 다른 복합 개발에 대한 의지를 두고 거기에 따른 그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량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번 배점입니다. 지금 올해 또한 이 배점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거고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올 한 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 활동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현황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선도지구 선정 관련된 그 민원은 이주의 부분에 대해서 임대 부분을 전체 세대수가 아닌 늘어나는 세대수에 한해서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대수,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을 반영하지 말고 당초 세대수와 이제 신규로 건축되어지는 세대수의 차이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수명 주택 부분을 시공상에 어쨌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보면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가점 부분이 최고의 그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여기에서 장수명 주택이라는 아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항목도 집어넣은 상태였고, 이 가점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1월 7일자에 왔지만 앞으로 이제 선도지구 기존에 있는 선도지구 뽑은 단지와 앞으로 뽑을 단지와의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효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단장님, 네. 과장님, 지난번에 저 1차 선정된 부분과 이 기여 부분이 완화된다든가 수정이 되었을 때 먼저 선정되어 있는 단지에서 의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까? 저희가 이 2차 올해 선정될 수 있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이제 먼저 선도 사업 지구로 선정된 분들과 앞으로 선정되실 분들과의 어떤 갈등을 갖다가 저희가 발생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배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선정 기준에 대한 배점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없애는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토부가 성남시가 1차 선정되어 있는 그분들의 그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다음 선정할 때 이 문제를 바꿀 수 없다라는 논리는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 선정 기준과 2차적인 상황은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2025년 6월에 진행되는 정비위원회라든가 여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한 상태에서 기준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에는 좀 미숙하고 좀 저희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행정은 소통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미래의 분당을 만들어가는 드림 분당의 업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단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는 좀 더 멋있는 분당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